이직이나 창업이나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걸 계속 하시면서 느꼈던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했던 솔림님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긍정인 것 같아요. 진짜 긍정 에너지, 이게 친구들이 저한테 불러주는 별명이거든요. 처음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신입사원이 층에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회장님이 기르시는 난이 이렇게 일렬로 막 창문에 창틀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신입사원이 금요일 9시에 이거를 다 물을 줘라 해가지고 엄청 큰 노란 색깔 박스를 끌고 다니면서 난을 다 놓고 아래층에 가서 물을 막 다 이렇게 머금고 난을 키우려면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머금고 애들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회장님, 난을 우리가 왜 신입사원이, 우리가 다른 팀은 이런 거 모르고 안 시키는데 왜 우리만 이거 시키지라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때 퇴사하고 두 번째 직장 갔을 때 교육팀에 또 난이 있는 거예요. 또 난이 있는데 다시 만난 난. 이 난은 막내들이 키워야 된다. 그게 있어서 내가 이걸 살려봐야겠다. 그때 키웠던 그걸로 해봐야겠다 하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애가. 팀장님이 난을 키울 줄 아네? 이거 좀 잘하네? 라고 이제 그걸로 신뢰가 또 쌓이는 거예요. 업무로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쌓이는 게 있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난을 내가 왜 키워야 되냐.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엄마 아빠가 다 키우는데 그때 당시엔 내가 싫었지만 이 난을 키우는 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는구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정말 쉽지 않게도 다른 것들에서 맞아요. 신뢰 포인트가 하나씩 또 쌓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거는 이제 HRD 컨설팅 그 컨설턴트 역할인데 HRD 컨설팅 업체에 이제 같이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지금은 이제 LG의 인하원 신입사원들, 경력사원들 온보딩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실제로 교육 담당자로 있었고 18년도에 리더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이 업체가 핵심같이 미션, 비전 막 재정립하는 그런 워크숍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했을 때 컨설턴트님들을 처음 보게 된 거죠. 나는 교육 담당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컨설턴트님들은 저런 업무를 하는구나. 뭔가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하시면서 우리 조직에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도 주시는 그런 역할이구나를 막연히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플러스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한다던가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들에 좀 의견을 준다던가 그런 업무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온보딩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퍼블리처럼 뭔가 경력사원들용, 신입사원들용 기사들을 이제 올리는 공간에 제가 어떤 주제 컨텐츠에 맞는 작가님들을 찾고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기사로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정말 다양한 일의 형태가 있는 거구나,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설턴트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컨설팅 업무를 하시면서 대학원도 다니시고 아까 학생들 멘토링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일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대학원은 3월 달에 가기 때문에 아직 펼쳐질 미래를 몰라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걸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고, 멘토링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HRD 직무 멘토링을 계속 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뭐 무료로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대학교에서도 그 모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막 알려주고 싶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 다닐 때 막 선배님들 오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선배가 되어서 후배님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서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천직이시군요. 그럼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예전에 종이에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또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막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또 법무팀을 퇴사하고 교육팀을 갔지만 교육팀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HRD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뭐 스터디를 하든 뭐 교육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지 뭐 워크샵 그런 데 있어서 가면은 거의 다 이제 그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원을. 그때마다 그냥 나도 대학원 막연하게 가고 싶다라고는 했는데 작년에 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어쨌든 강사로서도 더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어서 이론적인 건 무조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데 그래도 대학원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사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떤 그 학습자 대상이 맞는 걸까?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주관이 뚜렷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철학이 있는 사람. 근데 솔림님은 아까 적어주신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예쁘고 당당하고 멋지게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좋은 자리죠. 빨리 다 나오라. 그러면 솔림님도 뭐 어디 포트폴리오를 올려두셨던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연락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걔 일 잘한대요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섭외를 받으신 건지. 일단은 이 업체랑 알게 된 거는 옛날부터 또 알게 된 업체였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무조건 하겠다고 네, 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막 그 SK 하이닉스 멘토링 과정에서도 줌으로도 제가 막 교육 운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도 정말 대충하지 않고 정말 그 강사의 마음처럼 강사님 따로 계시지만 교육 운영이지만 강사님의 마음처럼 학생 그 학습자들 직원들 막 응대하고 막 어떤 부분 피드백 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아는 업체이지만 지금 또 업무가 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은 곳에 가서 저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어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제 프로필 있는데 혹시 드릴까요? 라든지 그리고 또 크몽에 제가 전자책을 또 썼던 게 있거든요. 아니 안 하신 게 없어요. 크몽에 또 전자책을 썼는데 그거를 보고 또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11월 달에 강의했던 게 어떤 공공기관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부탁드린다 해서 크몽에도 나를 알리면은 또 연락이 오는구나.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멋지시다. 본인의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지금 행하는 이 행동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플러스가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솔림님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까지 해오신 길도 너무 다채롭고 아주 반짝반짝한데 앞으로의 길도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꿈이 있으신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번에 대학원 면접에서도 봤을 때 자기소개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6월에 그 만 나이가 되잖아요. 만 나이로 되면은 제가 또 두 번째 20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조금 더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또 깨져보기도 하고 나랑 맞는 거 더 찾아봐 보자.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자. 이런 게 지금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역시 잘 보셨어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저의 공식 질문인데 잘 사는 진리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지. 와, 하나를 꼽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3개 꼽아주셨어요. 특별히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많이 알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왜냐면 어쨌든 100세 시대인데 계속 싫어하는 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연말에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망하신 분을 제가 이제 시신을 처음 본 거예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근데 그때 또 전날에 팀장님이 이직 제안을 주셨는데 내일까지 결정해라라고 빨리 사람을 뽑고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고민이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제가 막 체하고 토하고 이제 반복된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본 게. 근데 또 갑자기 그분한테 또 감정이입이 돼서 저분의 부모님은 누구고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제 막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아는 분한테 조금 조언을 구했더니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잘 느끼면 더 그런 장면이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이게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근데 또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마 있어서 그게 같이 대입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프리랜서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 고민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 그래 어쨌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살 수는 없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좀 줄여 나가보자 이게 좀 머리에 박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많이 얻는 거는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도전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 일에 더 충실할 거고 더 야근할 거고 더 막 그런 게 보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팀장님께는 제안을 거절했던 그런 건데 그때 당시 이후로도 더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 나한테만큼 솔직하자라고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뭐 카페에 가서 뭐 나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일기를 쓴다던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대화하는 시간. 첫 번째.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많이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도 저는 동호회를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동호회를 했는데 그때 만드는 거 막 가죽지갑 만들고 막 그리고 또 이쁜 거 뭐 많이 만들었는데 만든 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끝나고 항상 술 마신 것만. 원래 그렇죠. 뭐 저도 밴드 동아리 술 마시고 그래서 가면 뭐 술 마시고 그러지만 근데 또 그 인연이 지금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식에서도 그 이제 꽃 던졌을 때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반복되고 행복한 소식도 나누고 이렇게 있어서 아, 사람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취미 같은 거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북을 아니 취미도 이렇게 되게 짱짱한 분이 잘 취미 없다고요. 하나 더 집에 하나 놓고 오긴 했는데 이게 다 스티커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예, 이걸 막 쓰고 이제는 써야겠다 하지만 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나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만 꼽아달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만 꼽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네. 정말 많은데 맞아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잘 채워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정말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다음에 또 모시고 싶어요. 다음에 진짜요? 또 어떻게 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고 3월 이후에 학교를 네. 갔다가 한번 네, 학교로 찾아가시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얘기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를 거의 제가 요청드리는 거 네. 마찬가지인데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다가 네. 다시 만나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